서울 변두리 재래시장의 가장자리에 한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박정임 할머니는 낡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조용히 손을 내밀고 있죠. 70 넘은 나이가 무색하게 허리는 곧게 펴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합니다. 때로는 누군가 동정 어린 시선으로 동전 몇 개를 던지듯 넣어주고 가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박정임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하지만 결코 말을 건네지는 않습니다. 저 할매 좀 무서워. 늘 저기 앉아서 뭘 지켜보는 것 같아.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작은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물건을 훔치려는 아이들이 그 할머니 앞을 지나갈 때면 어쩐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간다는 이야기부터 밤이 되면 경찰서 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까지. 하지만 아무도 직접 다가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슬쩍 피해 다니기만 했지요. 박정임은 그런 시선들을 모르는 척하며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허름한 옷차림에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서 그 가방 안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끔 시장 구석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을 때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조용히 바라보곤 했어요. 그리고는 금세 다시 넣어버리죠. 비가 내리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박정임의 자리는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무엇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이 있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시장의 북적거림 속에서 박정임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랜 세월 단련된 그녀의 감각이 무언가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장 입구에서 파란 제복을 입은 젊은 순경이 나타났습니다. 정기 순찰을 돌고 있는 모양이었죠.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천천히 걸어오는 순경의 발걸음이 점점 박정임을 향해 다가왔어요. 어르신, 이곳에서 구걸하시면 안 됩니다. 젊은 순경이 박정임 앞에 서서 공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제복깃에 달린 이름표에는 김준호라고 쓰여 있었죠. 그의 목소리는 딱딱했지만 눈빛에는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정임은 고개를 들어 순경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주소지를 확인하고 복지센터 연계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호 순경은 절차에 따라 말을 이어갔어요. 공직자로서의 의무감과 한 인간으로서의 동정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박정임은 여전히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낡은 가방에 손을 넣었죠. 주변의 시장 상인들이 슬쩍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뭘 꺼내실 건가요? 김준호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오랜 경찰 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많이 겪었을 테니까요. 박정임은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는 오랜 세월 접혔다 펴졌다 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박정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봉투에서 나온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바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금빛이 바랜 메달 하나, 그리고 낡은 공문서 한 장이었죠. 김준호는 무심코 그것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박정임, 경무관님? 김준호의 입에서 놀라움이 섞인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신분증에는 분명 대한민국 경찰청 특수수사본부 부본부장 경무관 박정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옆에 있는 메달은 국가유공자 훈장이었고 공문서는 명예퇴직 증서였습니다.
김준호는 본능적으로 경례를 취했어요. 시장 한복판에서 구걸하는 노인에게 엄숙한 경례를 올리는 순경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정임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깊은 주름 사이로 스며나오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김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 학교에서 전설처럼 배웠던 인물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죠. 박정임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냥 지나가세요. 박정임의 첫마디였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듯 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위험이 느껴졌어요. 김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무겁게 느껴졌죠. 김준호가 떠난 후 시장은 다시 평소의 소란스러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죠.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박정임을 향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오랫동안 옆에서 생선가게를 하던 최 씨 아저씨의 호기심 어린 눈길이 끊임없이 박정임을 향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최 씨 아저씨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박정임 앞에 멈춰 섰어요. 손에는 따뜻한 어묵 국물이 담긴 종이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드세요. 추운데. 박정임은 잠시 망설이다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손을 감쌌죠. 최 씨 아저씨는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진짜 경찰이셨어요? 최 씨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박정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왔던 과거가 불현듯 되살아나는 듯했죠. 박정임은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먼 곳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그녀의 기억 속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80년대 후반 젊은 박정임은 경찰 학교 졸업식에서 당당히 수석 졸업장을 받고 있었어요. 여성으로서는 최초였습니다. 많은 선배들의 의심 어린 시선 속에서도 박정임은 놀라운 능력을 인정받으며 빠르게 승진했죠. 특히 범죄 패턴을 분석하고 범인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보다 법 앞에 공정해야 합니다. 특수범죄 수사부를 이끌게 된 박정임의 첫 훈시였어요. 그녀의 지휘 아래 대형 범죄 조직이 하나둘 소탕되었고 부패한 공직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임의 이름은 범죄자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죠. 승진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마침내 여성 최초로 경무관 계급을 달았을 때 장관으로부터 직접 표창을 받는 자리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고 동료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정임의 표정은 담담했죠.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정의였으니까요. 언젠가 이 나라의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해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인터뷰에서 그녀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동시에 어떤 이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갔죠. 특히 권력과 범죄의 경계에서 이득을 취하던 자들에게는요. 현실로 돌아온 박정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 씨 아저씨는 여전히 기다리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랬었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박정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최 씨 아저씨의 질문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박정임의 눈빛에서 깊은 아픔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열린 기억의 문은
쉽게 다치지 않았어요. 박정임의 마음속에서 과거의 장면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경무관 승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박정임은 특수수사본부 부본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지휘 아래 수사팀은 한 대형 로비 스캔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국회의원부터 대기업 임원까지 연루된 사건이었어요. 수사가 진행될수록 드러나는 진실의 크기에 팀원들조차 놀랐습니다. 본부장님, 이 수사는 위에서 중단하라는 압력이 있을 겁니다. 부하 직원의 걱정 어린 조언에 박정임은 미소로 답했어요. 우리는 경찰입니다. 진실과 정의 앞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그녀의 결연한 의지는 팀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수사는 순탄치 않았어요. 어느 날 밤 박정임은 상부에서 내려온 수사 축소 지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내부 고발을 결심한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조직 보호를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청장의 말이었습니다. 몇몇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을 비호하기 위해 박정임은 희생양이 되어야 했죠. 갑작스러운 감사, 음해성 기사, 그리고 끊임없는 압력이 이어졌어요. 당신을 존경합니다만 이건 너무 위험한 싸움입니다. 동료들의 만류에도 박정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명예퇴직을 강요받았죠. 더 큰 타격은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압력과 언론의 비난을 견디지 못했어요. 어느 비 오는 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외동아들은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죠. 아버지의 장례식 날 아들은 박정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정의를 위해 가족을 희생시킨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박정임은 사회에서 점점 잊혀졌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졌고 몇 년 사이에 건강마저 악화되었죠. 결국 그녀는 도심을 떠나 이 작은 시장 근처로 이사했어요. 가진 것이라곤 과거의 명예와 회한뿐이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죠. 박정임은 최 씨 아저씨의 묵묵한 시선에 간단히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대답 속에는 말로 다 풀어낼 수 없는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최 씨 아저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죠. 내일도 어묵 가져올게요. 단순한 친절의 제스처였지만 오랜만에 박정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박정임은 오랜만에 과거 사진첩을 펼쳐보았어요. 화려했던 순간들, 자랑스러웠던 기억들, 그리고 모두를 잃은 후의 공허함까지. 사진 속에서 미소 짓던 남편과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박정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튿날 시장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김준호 순경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동료 순경 둘과 함께였습니다. 박정임은 그들이 자신을 향해 오는 것을 보고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았어요. 경무관님, 이것 좀 봐주세요. 김준호가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소셜미디어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영상 하나가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죠. 이분이 누군지 압니까? 영상 속에는 어제 김준호가 박정임에게 경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아래에는 박정임의 과거 업적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었어요. 특수수사본부에서의 활약, 여성 최초 경무관 승진, 그리고 불의에 굴하지 않았던 내부 고발까지. 댓글은 이미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왜 거리에 계신 겁니까? 우리나라 경찰은 은퇴자도 못 챙깁니까?
20년 전 뉴스 기억납니다. 이분이 옳았어요. 국가가 진정한 영웅을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박정임은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왜 이런 일을 벌인 거죠? 김준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찰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박정임 경무관의 사례를.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참경찰의 표본으로요. 그런 분이 이렇게 계시는 건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박정임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오랜 시간 잊혀지길 바랐던 과거가 갑자기 세상에 드러나자 당혹스러움과 분노, 그리고 작은 위안이 뒤섞였죠.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진짜 영웅이 누군지. 김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접한 모양이었죠. 박정임 경무관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내부 고발 이후 압력에 대해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 경찰청 체제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박정임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대신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그러나 기자들의 물결에 막혀 움직일 수 없었죠. 그만들 하세요. 최 씨 아저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박정임을 에워쌌어요. 이분은 우리 시장의 손님이십니다. 이렇게 난리치면 안 됩니다. 상인들의 보호 속에 박정임은 겨우 자리를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잊혀진 영웅, 구걸노인이 된 여성 경무관이라는 제목의 특집 보도가 나갔어요. 박정임은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비추어지고 있었어요. 당당하고 의연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이었죠.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낡은 집 전화기였습니다. 박정임은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어요. 박정임 경무관님 맞으십니까? 깊은 목소리였습니다. 현직 경찰청장 강민석입니다. 내일 뵙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경찰차 세대가 줄지어 도착했고 순식간에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죠. 상인들은 가게 문을 열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오늘은 박정임이 평소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검은색 대형 승용차가 시장 입구에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강민석 경찰청장이었죠. 그의 뒤로 여러 명의 고위 경찰 간부들이 따라 내렸습니다. 모두 정복 차림이었어요. 박정임 경무관님은 어디 계십니까? 강민석의 질문에 김준호 순경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김준호는 청장 일행을 시장 건너편 작은 카페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박정임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깔끔한 옷차림이었죠. 낡았지만 정갈한 정장 차림에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눈빛만은 냉철했습니다. 강민석은 박정임 앞에 서자 잠시 주저하다가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너무 늦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카페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취재진들은 창밖에서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에 바빴어요. 강민석은 박정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경무관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년 전 그 사건, 경무관님이 오르셨습니다. 박정임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차분히 강민석의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죠. 당시 내부 고발했던 비리는 실제로 존재했고 그 증거도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어제 특별수사팀이 재수사를 시작했어요. 강민석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공문입니다. 또한 미지급된 연금과 보상금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임은 봉투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죠. 왜 지금입니까? 강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20년의 고통과 배신, 그리고 외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왜 그때가 아니라 지금인가? 왜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찾아왔는가? 할 말이 없습니다. 강민석의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을 놓쳤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박정임의 눈에 맺힌 물기가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연했어요. 오랜 침묵 끝에 박정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경찰관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그 말에 강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엄숙한 표정으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의 뒤에 선 모든 경찰관들도 일제히 경례 자세를 취했죠. 창밖에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박정임 경무관님, 대한민국 경찰을 대표하여 공로를 치하하며 명예회복을 선언합니다. 강민석의 선언과 함께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의장대가 카페 안으로 들어와 박정임 앞에 도열했어요. 그리고 공로 표창장과 명예경찰 배지를 전달했습니다. 그제야 박정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솟구쳤죠. 나는 아직도 경찰입니다. 박정임의 명예회복은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정의, 잊혀진 영웅의 귀환, 경찰청, 과거의 잘못 인정하고 공식 사과. 언론은 앞다투어 그녀의 이야기를 보도했어요. 인터넷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감동과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고, 일부에서는 그녀의 용기를 기리는 모금 운동까지 시작되었죠. 그러나 박정임에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명예회복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캐나다에서 국제전화가 걸려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2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뉴스 봤어요. 제가 너무 오해했습니다. 박정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아들의 숨소리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아들마저 등을 돌렸을 때의 그 절망감이 다시 떠올랐죠. 괜찮아. 이제 괜찮아. 박정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은 다음 주에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오는 박정임에게 최 씨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제 그녀를 박 경무관이라 부르며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눈빛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시장 구석에 앉아 구걸하는 모습은 없었어요. 대신 시장을 거닐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경찰청에서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재래시장 인근에 청소년 범죄 예방 센터를 설립하고 박정임을 자문위원장으로 모시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오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위기 청소년들에게 조언하고 젊은 경찰들을 교육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다시 현장에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경무관님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강민석 청장의 진심 어린 제안에 박정임은
깊이 생각했어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박정임의 조건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센터가 들어설 장소는 반드시 이 재래시장 근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센터 운영에 시장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자신을 품어준 이 작은 공동체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준비를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시장 입구 쪽에 있던 빈 건물이 리모델링 되었고 한 달 만에 희망 청소년 센터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경찰청 간부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캐나다에서 돌아온 박정임의 아들까지.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들은 박정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박정임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죠. 센터는 순식간에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들, 가정 문제로 방황하는 아이들, 그리고 진로에 고민이 있는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박정임은 그들 모두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경찰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희망 청소년 센터 교실에서 박정임은 15명의 청소년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거나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불신과 반항, 그리고 숨겨진 상처가 읽혔어요. 멋진 제복을 입고 권력을 갖는 거죠. 한 소년이 비꼬는 투로 대답했습니다. 박정임은 미소 지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지만 진짜 경찰은 법의 정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경찰 배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배지는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수업은 이렇게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무관심하던 청소년들도 점차 박정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삶에 담긴 굴곡과 역경, 그리고 끝내 지켜낸 신념의 이야기는 강력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센터가 문을 연 지 석 달, 박정임의 멘토링을 받은 청소년들에게서 변화가 나타났어요. 학교로 돌아간 아이들, 가정과 화해한 아이들, 심지어 경찰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한 아이들까지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한 소녀가 편지를 남겼죠. 제게도 지킬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젊은 경찰들도 박정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센터를 찾았습니다. 김준호 순경을 시작으로 여러 지구대의 신임 경찰들이 정기적으로 멘토링을 받았어요. 박정임은 그들에게 경찰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윤리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법은 냉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니까요. 어느 날 밤 센터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비가 내리는 어두운 골목에서 한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옷은 젖어 있었죠. 박정임은 그를 안으로 들였어요. 도망치고 있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박정임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소년은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결국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계부의 폭력, 도망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충동까지.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 불법적인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어요. 박정임은 소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도 누군가의 아들이야. 소중한 존재지. 하지만 법 앞에선 모두가 똑같단다. 그녀는 소년에게 법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추구하는 방법,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는 방법,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까지. 그날 밤 소녀는 센터에서 머물렀고 다음 날 박정임은 아동보호기관과 연계하여 그를 도왔습니다. 정의는 때로 느리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움직이지요. 박정임의 말에 소녀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센터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고 지역사회의 지원도 이어졌어요. 박정임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렸고 그녀는 다시 한번 많은 이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구걸하던 노인에서 희망을 전하는 멘토로 박정임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죠. 명예는 계급이 아닌 살아온 길로 증명됩니다. 박정임이 자서전의 첫 문장을 쓰면서 중얼거렸어요. 무너져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다시 일어섭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낡은 경찰 배지와 함께 센터 청소년들이 그려준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늠름한 자세로 서 있는 박정임의 모습과 함께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의 영웅, 박정임 할머니께